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보디빌더 루플라입니다. 드디어 다이어트 학 개론의 첫 번째 시간이 다가왔어요.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로 다이어트에 꼭 유산소는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최대한 빼고 꼭 알아야 되는 부분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처지지 말고 끝까지 방송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게요. 미사여구 제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할 때 유산소는 꼭 필요치 않다가 제 결론입니다. 그럼 보통 그러겠죠. 아니 투쌤, 정말로 힘들고 지루한 유산소를 안 타도 살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닌데, 지방을 태우려면 유산소성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유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다이어트 하면 근력 운동은 안 해도 달리기나 이런 건 기본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유산소가 꼭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론적 설명과 그 다음에 실제적 제 경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자가 주장하는 다이어트 방법론은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서대로 제가 아는 것만 간단하게 말을 해보면 덴마크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디톡스 다이어트, 고단백 다이어트, 케토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그리고 케토 다이어트와 연계되지만 황제 다이어트라는 것도 한때 유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 다이어트가 있고 또 지중해 식단이라 해서 다이어트와 연결된 식단들도 나왔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바로 내 몸이 필요하는 양보다 덜 먹는다 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에요. 우주인이 아닌 이상 사람은 섭취를 해야 살아가고 그 필요량보다 덜 먹게 되면 저장해둔 에너지 창고에서 지방이 됐건 단백질이 됐건 탄수화물이 됐건 여러가지 영양소를 사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더 먹게 되면 나중을 위해서 비축하는 것, 이것은 인간인 이상 다 가지고 있는 생체 시스템입니다. 내가 필요한 양보다 덜 먹게 된다는 이 전제만 잘 지켜지면 다이어트는 무조건 성공이라는 거예요. 참 쉽죠? 잠깐 지금 더 할 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기요. 보시는 김에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번 5월에 있을 미스터 광주를 대비하면서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어요. 작년까지는 1월 말쯤이나 2월 초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5월까지 약 3개월이나 4개월 정도의 다이어트를 바짝 해서 몸을 만들어 나가는 타입이었는데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게 될 경우는 운동량을 굉장히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는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유산소나 운동량을 굉장히 늘렸어요. 근력 운동도 하루에 2번씩 하고 유산소도 최소 1시간 정도 타고, 그렇게 하니까 몸은 잘 나왔는데 대신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특정 대회라는 목표를 두고 극단으로 몰아넣는 이 선수의 다이어트는 일반인에게 적용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죠. 제가 트레이너로서 보아온 대다수의 회원님들은요, 전부 다 직장을 갖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제 짬을 내서라도 살이 빼거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수였고, 그분들 중에 몸을 정말 멋있게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지겠지,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꽤 많았죠. 그런 분들을 관찰하는 제 마음은요, 지금 이 헬스장에 와서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극단적인 식단, 그 다음에 많은 운동량, 강한 운동을 이렇게 추천드리기는 너무 어려웠던 게 사실이죠. 거기다 중요한 건 차라리 체력이나 이런 부분이 완성이 되어 있으면 그나마 낫겠는데 대다수가 저질 체력이 돼서 오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케어하는 것만 해도 이분들은 따라오기 벅찹니다. 그런 상황에서 식단까지 철저하게 유산소 마량도 많이 늘려서 가져간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 대회 준비를 유산소 없이 근력 운동으로만 다이어트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조금 더 일찍 11월부터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이제 11월부터 찍지 못했는데 1월달입니다. 다음 2월, 3월, 그리고 최근에 영상을 찍었던 4월, 전부 다 유산소 없이 만들어낸 몸이고요. 1월부터 4월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유산소 운동 없이 여기까지의 몸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대회를 나가지 않는 여러분들의 경우 엄청난 체지방 감량이 필요하지 않고, 남자의 경우에는 복근 라인이 보일 정도, 여성분의 경우에는 잘록한 허리,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11자 복근까지 보일 정도는 그래도 유산소 없이 감량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번 실험을 통해서 근력과 식이 조절의 병행만으로 충분히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유산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저는 앞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유산소를 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왜 갑자기 유산소를 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유산소 없이 근력 운동과 식이 조절만으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 느낀 단점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저는 유산소를 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이어트의 시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리고 유산소를 할 때보다 덜 먹으면서 식이 조절을 철저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산소가 배제된 상태에서 식이 조절이 들어가는 것은 유산소를 하는 것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었어요. 유산소를 안 함으로써 소모되는 칼로리는 더 적기 때문에 그만큼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100m를 가게 되는데 열심히 달려서 도착하면 좀 더 빠르게 가겠지만 천천히 걸어가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목표로 하는 몸을 뒀을 때 유산소를 타지 않게 되면 소모되는 칼로리는 더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더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는 단점이 존재를 했습니다. 저를 제일 괴롭게 했던 단점은 지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인 유산소성 대사를 일으키지 않는 근력 운동만으로는요, 예를 들어 폭식이나 치팅데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이 계속 칼로리를 재워가면서 먹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저를 너무 부담스럽게 했고 너무 압박했어요. 저는 시합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스타일 자체가 좀 많이 먹고 강도 있게 운동하고 강도 있게 유산소 타자 라는 주의가 크거든요. 그런데 체중은 계속 떨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사량을 다시 구해서 점점 칼로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이 과정이 저한테는 너무 지루하고 저를 너무 힘겹게 했어요. 대회 날짜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대회 이후에 이것을 계속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저한테 힘든 일이었죠. 저는 올해까지 대회를 뛰고 내년에는 대회를 쉬면서 이 몸 자체를 좀 유지하는 방법을 제 몸으로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제 우선순위였고 거기에 유산소를 넣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전 중간중간 피자도 먹고 주말에는 애슐리도 가고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도 먹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유산소 없이 칼로리를 맞춰 먹는 이 상황은 칼로리를 조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빵이나 피자나 이런 더티한 음식을 먹었을 때 오버되는 칼로리가 너무 많아 버려요. 그럼 이것은 무엇으로 소비할 거냐? 결국 답은 유산소밖에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저번 주죠, 6개월 만에 애슐리에 가서 정말 애슐리를 부셔버렸습니다. 대신 애슐리를 가려면 유산소도 강도 있게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제가 말하는 유산소는 단순하게 시간 때우기식으로 러닝머신에서 천천히 TV 보면서 걷거나 아니면 사이클을 타면서 뭐 핸드폰 보거나 이런 유산소가 아니에요. 최대한 제 심박을 뛰게 만드는 유산소를 저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산소성 운동이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심장을 뛰게 만들어서 몸이 산소를 요구하게끔 만드는 운동, 그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유산소성 효과가 최대한 발휘가 되겠죠. 저는 그래서 러닝머신이나 사이클로 인터벌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최소 20분, 최대 30분까지 제 심박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강도로 인터벌 운동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애슐리를 가고 피자도 먹었지만 아직도 몸은 쌩쌩합니다. 물론 맨날 그렇게 먹으면 아무리 제가 유산소를 강도 있게 타고 운동을 하더라도 쪄버리겠죠. 평상시에는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칼로리보다 조금 덜 먹고 그 다음에 제가 허락하는 매주 2회는 어느 정도 더티한 음식으로 넣어주면서 유지를 해보겠다라는 게 제 계획. 자, 다시 한번 결론. 그래서 어떻다? 다이어트 시에 유산소가 꼭 필요하지 않다. 허나 단점이 있다. 첫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둘째, 식이 조절을 정말 칼같이 하지 않으면 뒤로 후퇴할 수 있다 라는 단점. 내가 운동을 강하게 할 수 없거나 또는 시간적으로 좀 제한이 된다면 이제 근력 운동과 식이 조절만을 병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해요. 대신 변화가 더디게 일어나니까요, 그 점은 참고를 하셔서 다이어트에 접목시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이어트 학개론 첫 번째 시간, 다이어트에 유산소는 필요한가요? 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은 더 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루플라였습니다. 안녕.